주식으로 그 많은 부분을 이제 손해를 보셨지만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 다 어떻게 보면은 극복하시고 네 그리고 또 경력 전환에 성공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주식 얘기를 좀 네. 해주신다고 하셔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주식 때문에 지금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쁨을 받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진다고 뭐 각종 매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도 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됐죠. 왜? 지금도 많은 부분이 주식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식은 제가 회사에 직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금융 회사다 보니까 알아야 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 절체를 밝히면 이혼당하니까 그렇지만 뭐 아주 많은 금액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뤄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이제 뭐 주식하시면 알겠지만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런데 주식이 저한테 심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을 많이 준 건 사실이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극복해냈기 때문에 지금 뭐 감히 이런 훌륭한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심했을 때는 그 리먼 브라더스 때였던 것 같아요. IMF는 뭐 93년도 이렇게 하지만 97년도 이제 제가 93년도에 입사를 해서 97년도에 되는데 제가 97년도에 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 이렇게 감흥으로 안 왔어요. 왜 남들이 얘기하는 좋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고 와이프도 이랜드를 다녔는데 안정적인 다니니까 그게 뭐 신혼이었지만 그래 대출이자가 좀 집을 사면서 이제 사서 신혼집을 꾸미면서 갔는데 많이 떨어졌어도 대출이자 그냥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이제 회복됐을 때 팔고서 안 팔았으면 지금 더 많은 부를 했을 건데 어찌됐건 다 지난 일이고.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리먼 브라더스 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좀 글로벌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 국립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좀 열심히 했고, 또 큰 물에서 놀아보지 못하니까, 그런 동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좀 세계에 어떤 큰 영향을 할 거다라는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봄에 아이들을 과감하게 중국 광저우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먼저 2년 동안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영어를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 봄에 하필 이제 2008년도 10월인가가 리먼 브라더스 할 때인데 봄에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내고 나서 집을 어떻게 이제 목돈이 들어왔던 거예요. 전세를 주고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네. 목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 이제 2008년이니까 제가 이제 금융 주식이 상당히 높았다고 이제 자부했던 거예요. 금융회사에 다녔고 사내 컨설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이제 리포트를 접하고 하니까 그래서 좀 무리하게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10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는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에 제가 퇴직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2년 동안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육 사업을 하게 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메꿨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고, 또 삶은 삶대로 영이 되어지니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주식이라는 것이 저한테 고통을 준 게 51%라면 어찌됐건 그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숨지 않고 그걸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주식이 경제적으로 주는 고통이 좀
계속 컷 100이었다면 점점 뒤로 갈수록 희석되어지고 뭐 그러는 와중에 또 뭐 기러기 생활을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큰 어떤 집을 갖다가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혼자 그냥 오피스텔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현금으로는 맞아졌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끝날 때쯤에서 뭐 집값이 어떤 폭등이 한번 오지 않습니까? 그때 또 우연한 기회에 뭐 한 두억 건의 부동산 투자를 잘 해서 주식 투자는 엄청나게 마이너스였지만 또 부동산 투자나 어떤 이거를 주식 투자로서 손실된 것을 만회하고자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던 것이 해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워할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애증의 관계가 주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수님께서 촬영하기 전에 뭐 자세히 여쭤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상당 부분 마이너스죠. 근데 되게 알짜 주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두시면 나중에 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알짜 주식 뭐 우리 뭐 다 아시는 뭐 S전자, 하이닉스, 뭐 기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에 누구나 다 하는 뭐 진짜 한 번에 빨리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주식들을 해서 매번 실패를 하니까 야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우량주. 네. 그래서 이제 우량주로 다 갈아타 놨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뭐 다 마이너스가 된 거 보면 지금은 뭐 경기가 워낙 안 그렇죠, 좋으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고수분들은 여전히 사세요. 네, 여전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감히 뭐 이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감히 뭐 제가 참 안 할 수도 없고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정말 위험하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지 참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열의 9은 다 손해를 보는 이 주식이라는 거, 즉 투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을 왜 우리가 하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정한 근로소득과 일정한 사업소득 가지고는 본인이 꿈꾸는 바를 다 못 이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투자가 낫다, 올바른 투자가 낫다고 해서 시작을 하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근본 습성인 어떻게 빨리 해보자고 하고 내가 한 것은 다 잘했을 거라는 어떤 합리적인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 때문에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뭐 이런 누구나 다 겪고 있는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이런 거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초반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것 전체가 내 인생에 마이너스만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배운 게 더 많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제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주식으로는 벌고 손해보고 그랬지만 손해본 게 더 많은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좀 더 얘기하면 주식으로 이런 건 상당 부분 많고 부동산으로 더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주식에서 번 거에 반절 정도는 메꾸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손해본 거를 메꾸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업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똔똔 됐다. 주식으로 많이 손해를 봤는데 반은 부동산을 벌어서 메꾸고 반은 교육사업. 제가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적으로. 그 하나 손해본 부장님 월급이 적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그거보다 더 많이 그 사업소득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력전환을 성공적으로 잘 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본인 살 집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있으신 편이에요. 그렇진 않고요. 아니라고 하시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힘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시고 뭐 강남에 집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진 않으신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좋아지면서 지금 환경 아카데미랑 하던 교육 사업을 계속 이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더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싶은 일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심스러운 목표와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 나누면서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인생은 참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같습니다. 55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5살인데, 첫 번째 1단계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직장 생활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사업이었다면, 세 번째 삶을 저는 이제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렇고, 제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뭐, 인정도 받았다가, 또 뭐, 잘 못한다고, 꾸지람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제가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내고, 뭐,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뜻하지 않은 일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또 주식이 또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요. 세 번째는 이 코로나라는 사태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의반 뜻하지 않게, 이제, 어떤 깊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적나라하게 한번 쫙 펼쳐봤었습니다. 어느 날. 네. 재산은 얼마고, 네. 그 다음에 나의 건강은 어떻고, 네. 뭐, 이런 것들, 뭐, 심지어 우리 부모님의 건강 상태, 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제 인생의 어떤 보물지도라고 제가 붙였는데, 네. 큰 그림을 그렸어요. 봤더니, 뭐, 말씀 아까 해주셨지만, 주식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테마가 저한테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한테 내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되겠다는 걸 정해서 아이들한테 공표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게끔 했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좀 대학교를 다니지만, 너희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자금하고 기숙사비는 아빠가 된다. 네. 나머지 용돈은 없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군대에 있으면서도 PX도 안 가고 돈을 모아가지고 다 싱가포르로 건너가면서 뭐 한 2천만 원씩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 우리 졸업할 때까지 충분하다 이런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이제 와이프는 저한테 더 짜증을 내고 왜 그렇게 야박하게 야박했냐. 근데 저는 이제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그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니, 애들이 어떻게 되면, 뭐 이런 이제 인생의 시기별로 이렇게 봤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예전처럼 주식 투자로 실패하지 않는다면,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뭐 어느 정도 아주 뭐 조그마한 어떤 수입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 네. 그것 중에 하나가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을 제가 좀 많이 가입해놨어요. 그러니까 65 와이프 거까지. 그러니까 65세 되면 둘 다 뭐 한 11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한 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65세 때 되면, 우리 두 사람이 그냥 먹고는 산다. 이 상태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